재테크 관심 많으시지? 주식 광풍이 불었는데 이제 가상화폐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변하는 가상화폐 상황을 보기 위해서 휴대전화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가상화폐 시장,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상화폐 이대로 괜찮을지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났다, 뭐 가상화폐 또 하락 이런 최근에 뉴스도 있었고 불과 뭐 하루 만에 그 뭐 다시 상승세 뭐 이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막 기사 내용이요 정말 너를 띱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가상화폐 쪽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흔히들 대장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고점 대비로 벌써 한 40% 하락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가상화폐는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지난 4월 14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가 예, 지난 월요일 경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게 4,300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고점 대비 40% 지금 가격 하락이 발생했고요. 예, 물론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더리움도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이더리움의 고점은 가상 비트코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형성이 되는데 5월 15일에 470만 원 예, 형성되었다가요. 지금은 37% 정도 하락한 300만 원 지금 안 되는 가격 왔다 갔다 합니다만 300만 원 근처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격 하락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죠. 예. 아니 이게 매일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주변에는 가상화폐를 실제로 뭐 투자한다는 분이 없어가지고 뉴스로만 이렇게 기사로만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반토막 났다 했지만 반토막 났을 때 산 사람들은 또 지금 조금 올라가지고 뭐 이득 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상승세라 하던데 뭐 이런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지금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국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채굴, 그다음에 유통 거래 부가 서비스를 모두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거래 기업에 대해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시켰고요. 여러 가지 단속 강화 방침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고요. 규제가 어떤 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가상화폐의 미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중국 같은 경우에 채굴, 유포,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 안 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가상화폐라는 게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규제가 100% 먹혀드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미 인터넷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채굴이 금지된다고 해서 중국 안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채굴을 한 다음에 가지고 중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회 경로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100% 작동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연하게 정부의 규제가 100% 작동하기 어려운 화폐. 그렇다면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도 있는 거네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투자자마다 이제 견해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견해를. 가상화폐가 이런 이제 기존의 통화, 예를 들자면 달러화라든지 유로화, 이런 기존 통화의 기능을 100%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개인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예상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미국 중앙정부가 가상화폐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그냥
계속 보고만 있을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가 물론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은 존재한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기존의 달러나 유로 같은 그런 법정 통화를 100% 대체할 가능성은 오히려 상당히 떨어진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름 자체가 또 가상 아닙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데 왜 이러노 이렇게 막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뭐 빚까지 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다니까 여러 가지 좀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 예. 이제 특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법률인데 이 특금법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그다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은행에 실명 인증 계좌 발급 제휴를 이제 맺어야 이것이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은행들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만약에 예, 예. 거래 관계를 가져갈 경우에 관련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제휴에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이제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 관련된 계약된 실명 계좌를 이미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집금 계좌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예. 것들을 6월이나 7월까지는 적어도 실명 인증 계좌 발급 계약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은행들은 이러한 이제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거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네네. 때 그 사고의 책임을 은행이 져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명 인증 계좌 발급 제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짜 거래소 같은 것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공식적인 규제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인 약간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이분이 늘 가상화폐랑 같이 가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뭐 이 사람도 있지만 했다가 가장 뭐 대표적인 분이죠. 네. 예, 뭐 거품이라고 했다가 나는 투자 믿는다고 했다가 안 뺐다고 했다가 뭐 가상화폐를 믿는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면 될수록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화폐가 막 그 단위가 움직인다는 게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절대 평가할 수 없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는 가상화폐의 가격을 춤추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데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연초부터 사실은 비트코인에 관한 지지 발언을 강하게 하면서 가격 급등을 주도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특히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한 발언이 있었는데 가상화폐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채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뭐 이런 이유로 테슬라 구매 결제를 갑작스럽게 막아버렸고요. 네네. 이게 가상화폐 가격 하락을 크게 부추겼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경제 사안에 있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안 그래도 청취자분께서도 좀 거래소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거래소 규제라든지 전반적인 규제 체계가 공식화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가상화폐 시장을 정규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이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죠. 현재 가상화폐는 투자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보의 공시라든지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라든지 코인 상장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예. 기존의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매우 커졌고요. 네네.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시장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를 투명하게 만들고 뭐 공시도 할 수 있게끔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이제 규제를 한다. 근데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규제로 인해서 뭔가 손해를 본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책임 소재가 아마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높은 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두텁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지금 거래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해킹이라든지 그 거래하시는 투자자들의 이제 계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을 도박판이라고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위험성이 너무 많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